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순신 포럼을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조이그룹이 위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정말 조이그룹이 뛰어난 그룹이라는 걸 알았는데, 거북선을 건조하신, 연구하고 제작하신 분이 나대용 장군님이라는 거를 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역사 무지랭이여가지고. 근데 나대용 장군님의 후손이 우리 나세경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왕, 장보고의 후예가 우리 장관식 리더님이셨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손서영 대표님은, 또 손자병법을 또 그 적으신 송권의 후예라고 하시면서 이거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말, 많은 대단한 후손들이 있는 조이그룹의 수장님이십니다. 우리 조이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줌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 바로 들어가면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포스트 AI 시대 잉여인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매일 밤마다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미영 리더님하고 컨텐츠가 비슷해졌네요. 회의는 안 했는데, 네, 한번 넘겨줘 보세요. 아, 그러기 전에, 음, AI 시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저자는 문호성, 저자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현재 트렌드 분석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본인을 설명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분은 한양대 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삼성에 입사해서 12년간 건설업에 있으시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35세에 네트워크 사업에 도전해서 41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그다음엔 지금은 부동산 개발 산업에도 뛰어드셨고, 그다음에 뭐 영재 육성 교육 기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고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다. 꼭 리더님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추운 겨울 오기 전에 나무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죠. 어떻게요? 나무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 잎을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디지털이요, 디지털. 디지털 경제에 쓰나미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AI요. AI가 인공지능 혁명. 그래서 이 인공지능 혁명이 사회 곳곳에 침투.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아날로그,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만 의사결정을 한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낭패하는 시대를 맞게 될 거다. 그러면서 트렌드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AI 미래혁명은 인간이 필요 없는, 그걸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잉여인간 시대에 도래하는. 근데 이 지금 표지는 뉴요커예요. 이게 언제적 표지냐면 2017년도 10월호예요. 이 표지에서 보면 AI 인공지능의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봇이 활동을 하고 인간은 뭐를 받는 거예요? 이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예,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1차 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경시대를 열었고, 2차 혁명은 우리가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에 도래했고, 3차 혁명은 정보혁명, 우리가 지금 정보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미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4차 혁명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다. 그런데 지난 30년간이 이제는 3차 동안보다 속도가 빠르고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요. 앞으로는 너무 무서운 시대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는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처하고 이제 2045년? 45년은 인류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45년, 그러니까 한 20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아니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뭐, 이 책에서는 20년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로봇이 다 대처하기 때문에 99%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텔레마케터들은 다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응대를 다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무 회계사. 그동안 회계사 하면 굉장히 많은 연봉이었잖아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서, 택시 운전, 판검사, 통역관, 소방관 이것도 다 로봇들이 하거든요. 그다음 변호사, 성직자, 전문의 이런 것들이 다 AI가 대체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도에요.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됐다 하면서 어, 언제 발표를 하냐면요. 로봇 택시 발표를 해요. 의 로봇 해가지고. 그래서 개최하면서 이제는 스마트 공장, 테슬라가 스마트 공장으로, 그다음에 자동차가 물류도 전부 다 로봇이, 유통 또한 전부 다 로봇이, 서비스 산업도 AR 로봇이 다 대체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 지명 리더님이 이야기한 대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거죠. 네, 지능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옵티머스 발표하면서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는 미래 공장을 선보이겠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래서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 투입되고 앞으로 향후 20년간 10억 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예측하고 있는데 아까 지명 리더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업계가 이렇게 로봇으로 제 조카도 기아에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연봉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카야, 지금 연봉이 좋긴 한데 준비해야 될 거야. 모든 로봇이 대체되거든. 10년 전에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년도에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도 우리 조카들은 굉장히 시대의 변화에 전혀, 왜냐하면 지금도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일단 나무들도 준비하듯이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만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의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디지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 이해하지 못한다. 저도 제 조카를 이해를 못 시켰지만 10년 전부터 향후 10년 후요. 향후 10년 후는 기계나 로봇이 다 대체돼서 이제는 인간은 뭐다? 잉여인간이요. 잉여인간은 아무 데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의 시대를 인간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라 향후 10년이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존에 있던 낡은 사고를 버리고 변화하셔야 되는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면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까 없어질 직종들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한 세 가지만 뽑아왔어요. 금융요. 금융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지 이미 2016년도입니다. 켄쇼에서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했어요. 켄쇼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입사하면서 어떤 결과를 냈냐면요.
월가의 최고의 트레이너 600명이 골드만삭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연봉은 1년에 한 10억 정도 합니다. 최고의 몸값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켄쇼가 한 달 일 처리를, 이 600명이 할 일 처리를 3시간 20분 만에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598명을 정리할 수 있다란 소리예요. 그 2명은 잉여인간이요. 아니, 598명이 잉여인간이죠. 그 2명도 보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융도 이미. 그 다음에 의료요. 의료도 우리나라에서인데요. 2010년도요. 가천대학교 그리고 길병원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왓슨을 도입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왓슨이 하는 일이 일단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축적된 의료 정보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120만 편의 이상의 의학 논문도 다 접수했고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도, 그래서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고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를 다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장 의료 이미지, 엑스레이, CT, MRI 파일을 다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왓슨이 하는 일은 의사들이 암 진단을 하잖아요. 오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도 40년 동안의 경험이 필요했던 의사들이 한 80%의 수준을 암 진단을 했다면 왓슨은 94%. 대장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왓슨은 94%의 완벽도를 발휘하고 대장암은 거의 100점입니다. 98%. 자궁경부암은 100%입니다. 그리고 확률 진단을 냈고 인간 의사는 폐암은 한 50% 진단밖에 안 나오는 게 아마 폐암 진단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가 봐요. 왓슨은요, 90%.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진단을 받고 싶으세요? 인간 의사? 왓슨으로 움직여지죠. 그래서 앞으로 평범한 사람도 이런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게 AI, 인공지능을 통한 발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조계요. 법조계는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촉망받는 쪽인 것 같아요. 아까 법조계도 없어질 것 같고 의사도 없어진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변호사도 없어져.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법조계도 이미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BM에서 만든 로스라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를 썼어요. 최초에. 썼더니 어떤 결과를 내냐면 2016년 5월에 한 로펌 회사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하는데 그동안 미국 내에서 1776년부터 243년 동안 미국의 법률 문서를 다 저장해요. 네, 다 저장하고 이 로스가 1초에 10억 장씩 읽고 분석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할 때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합니다. 이미, 이미. 그래서 1만 2천 건의 계약 업무 처리 30-60시간 만에 소요를 해버리는, 그래서 인공지능 변호사 같은 업무는 몇 분도 걸리지 않는데 인건비의 80%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로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 변호사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한 부분은 소소하게 옆에서 보조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준비, 의사 준비, 그 다음에 금융, 가장 연봉이 높았던 이쪽이 전망이 좋을까요? 10년 안에 보조로 전락한다란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 빠른 변화를 모르고 예전에 아날로그적인 자본만을 생각한다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최하층 계급으로 전락한다. 이걸 또 어떤 교수님이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예, 유기윤 교수팀, 서울대. 이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미래에 계급이 있다. 우리 계급 있잖아요. 계급 전망도예요. 1계급이요. 1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아까 진명 리더님 쿠팡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쿠팡, 아마존 이런 플랫폼들이 1계급이에요. 근데 0.001%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 플랫폼을 개발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쟁에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2계급 있습니다. 2계급이 인기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들. 이게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플랫폼을, 플랫폼 환경을 저희가 그대로 협업해서 하는 팀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2계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3계급밖에 없어요. 3계급은 그냥 단순 노동자인데 이분은 가장 하위 계급으로 전락하는 잉여인간.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계급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잘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참 그렇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처절하게 준비해야 이 계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나쯤은 준비하자. 왜냐하면 2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려면 좋은 네트워크 회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말하잖아요. 무조건 뭐만 봐야 된다? 데이터만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프 베이조스가 한 이야기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나한테 두 가지만 가지고 와라. 첫 번째, 신. 신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데이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선택하려면 무조건 데이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위 10위권 회사에서 좋은 네트워크 회사다. 그나마 120개 정도가 합법적 회사가 있는데요. 불법 회사는 한 3,000개가 정도가 있습니다. 불법 회사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10위권은 나와 있는 게 왜 10위권에서 선택해야 되냐면 10위권 회사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션이 80%입니다. 전부 다 80%가 다 10위권에서 매출이 끝나요. 그 다음에 한 22%는 100개 회사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회사는 소득은 후원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데이터 후원 수당 3천만 원 이상 수령자 분포도는 이 10개사에서 몇 프로가 나와요? 82%예요. 이건 데이터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요 품목으로 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상위 5개 품목 중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82%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은 3.1%밖에 되지 않고 생활용품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PM 인터내셔널이 단기간에 3위권으로 진입했는지 그건 저희가 이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뭐가 돼 있어요?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선택할 때 한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면 한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면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는데 2025년은 정말 정확하게 저희가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클릭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플랫폼을 클릭해서 소유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PM 회사가 이번에
게임 체인저로 네, 탑쉐이프요. 다시 한번 많은 리더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번 신제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급성장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리더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준비돼 있으세요? 지금 6월에 출시할 때 이 제품으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늦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늦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이에요. 지금 3월, 4월, 5월, 네, 이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들어왔을 때보다 비전을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만들 거예요. 제품이 들어오면 이미 그 호기심이 없어지거든요. 비즈니스는 호기심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이 제품으로 모멘텀을 만든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다이어트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베이직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까 손자병법 이야기했는데 손자병법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게 뭐냐면 백투더 베이직이거든요. 기본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저는 탑쉐이프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원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도 있고 분명히 실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분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베이직에서 무너지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PM에서 베이직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뭐 위고비라던가 마찬가지예요. 주사를 통해서도 성공하는 분이 있고 실패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분들은 건강의 균형, 밸런스가 안 맞아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홍보해야 될건 다이어트 이전에 해야 되는 건 저희의 균형입니다. 내 몸에 영양소의 균형이 없다면 이 제품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오토십, 그렇죠? 네, 3종. 이거 가장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 음. 이게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다 그러면 뮤노겐. 그 다음에 3종이다 그러면 탑쉐이프, 4종이다면 뮤노겐까지 해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탑쉐이프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으로 우리에게 모멘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몸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오토십이 구독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전들을 팔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정확하게 기본에서 명단 작성을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서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요. 기존에 있는 멤버들에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제품을 홍보해 보세요. 그리고 기존의 회원이 아니고 우리가 6월에 출시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느냐예요. 회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뭐 게임 체인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있는 동안에 최대한 관심사를 니즈를 파악해서 탑쉐이프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회원을 늘려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까 굉장히 약간 선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한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험악한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분명한 기회를 함께 갖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언정
희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저희가 함께 공동의 목표로 같이 집중한다면 그 전에 왔던 최고의 타이밍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올 봄에, 사실은 겨울 1년의 농사는 봄입니다. 지금 3월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네, 희망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